네, 레고랜드 사태가 처음엔 먼 얘기로만 느껴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 불똥이 일부 서민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제2, 제3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오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게 레고랜드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 특히 건설사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2, 제3 금융권 자금들까지 끌어모아서 시작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들, PF라고 부르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해놓은 뭉텅이 돈들의 회수가 쉽지 않아지자 개인에게 내주는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또 대부업체들의 경우엔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요즘 회사채가 잘 안 팔리고 있죠. 당연히 대부업체도 돈줄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제가 오늘 낮에 저축은행 창구들을 좀 다녀봤는데요. 저축은행 업계 최상위 업체마저도 대부분 최근부터 신규 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어제까지는 저희 모기 놓고 있었다가 저희 어제부터 좀 취급이 불가능이 됐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판 담보 대출이 저희가 취급이 제한이 됐거든요. 자, 담보대출이 안 되면 신용대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사실 좀 받기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이 이미 신용점수 600점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도 신규 가계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였고요. 이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잠시 오늘 낮에 만난 시장 상인 한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막으면. 그래 해줘야지 그거라도. 있는 사람들이 뭐 상관이 있어? 없으니까는 나와서 장사하고 이러는 거지. 아이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올 데가 없잖아 돈이. 그렇게라도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네, 이래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마저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자칫 이들이 사채로 내몰리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원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